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운명처럼 찾아오고 자연스럽게 유지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노력과 성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스콧 팩의 사랑의 길을 찾아서는 진정한 사랑과 성장을 위한 심리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깊이 탐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장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인생은 종종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이 따른다. 우리는 고통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불만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저자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지며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사랑은 노력과 의도적인 선택이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순간적인 기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자는 사랑을 노력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경험할 때 감정적으로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순간입니다. 2장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죠. 그렇다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는 사랑을 책임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감정만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언젠가 그 관계는 불안정해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연인,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고 대할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주는 것은 곧 노력과 시간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한 시간이 많다면 그만큼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랑은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을 하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도전, 자아의 성장. 저자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만날 수 있는 도전에 대해 말합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자아의 성장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주어지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자아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애에서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 과거의 상처, 고정된 사고방식 등을 마주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이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다면 그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랑은 변화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장 사랑을 유지하는 것. 사랑의 지속성 그리고 진정한 책임감. 사랑을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은 쉽지 않죠. 저자는 사랑을 진정한 책임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기쁨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과 어려움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죠.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의 독립성과 의존성. 사랑을 실천하고 지속하려면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과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책에서는 의존적인 사랑이 아닌 독립적인 사랑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고 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의존적인 관계보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관계가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저자는 사랑은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대신 자신만의 자아를 가지고 건강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변화의 과정. 사랑은 그 자체로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듯 서로 다른 성격, 경험,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의 관계로 얽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그 사람의 변화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과 갈등 성장의 기회. 사랑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저자는 갈등이 오히려 사랑을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차이점을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더욱 강해지고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랑을 더욱 단단히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의 기초 존중과 신뢰. 사랑의 유지에는 존중과 신뢰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존중하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줄어듭니다. 사랑은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가는 신뢰의 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다면 사랑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장 사랑의 진정성 -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 얘기할 시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스콧 팩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일시적인 흥분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의 진정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과 타인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진정성을 얻게 됩니다. 팩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사랑은 의도적인 선택과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성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진정성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이 진정 원하는 것을 듣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콧팩은 이를 자기 개발과 상대방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애와 타인의 사랑은 별개로 나누어질 수 없으며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사랑의 진정성,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욕망, 필요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한 뒤에야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 부족함까지 포함한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조건, 책임. 사랑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책임감도 필수적입니다. 사랑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팩은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사랑의 진정성은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내가 감정적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죠. 사랑의 진정성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자기 성장과 상대방의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때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사랑과 인간관계 마이너스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 이제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콧 팩은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히 감정적인 교감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려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을 넘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법. 모든 관계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갈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며 오히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팩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대신 감정적으로 성숙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기 주장을 고집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갈등은 더 커질 뿐입니다. 대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존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갈등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성장과 자유를 존중하는 것.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서로의 성장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들을 우리의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와는 다릅니다. 스콧 팩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변화와 성장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와 성장을 제한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을 통해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기.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생의 목적을 공유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팩은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더 깊은 이해와 애정을 나누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를 변화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서로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면서 관계가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존중하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의 진정성.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진정성은 핵심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진정성은 거짓된 모습이나 가식적인 행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된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의 진심을 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짓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대할 때 상대방도 진심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고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진정성 있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스콧 팩은 사랑이란 감정만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며 상호적인 노력임을 강조합니다. 갈등을 잘 해결하고 서로의 성장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도 성장하고 상대방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고 성숙한 태도와 노력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가치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진정한 자기 사랑과 자아 존중 마이너스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제 우리는 자기 사랑에 대해 다루어 볼 차례입니다. 스코펙은 이 책에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장에서는 자기 사랑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사랑의 본질. 자기 사랑은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좋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코펙은 자기 사랑이 자기 존중과 직결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존중이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거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자기 사랑은 건강한 관계와 삶을 위한 기초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자기 사랑은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비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실수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자신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면서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것, 즉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서적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비판의 균형. 자기 사랑은 자기 비판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비판은 자기 개선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부정하고 자존감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코펙은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자기 비판과 자기 존중을 균형 있게 갖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균형을 맞추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기 사랑은 타인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자주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의존적이고 불안정한 관계를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이 충분한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건강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깊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한계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 오늘도 자기 사랑을 실천하며 멋진 하루 되세요.